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계양구을의 김남준 전 당대표실 언론비서관을,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전 당대표를 각각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의 심장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비서관이 낙점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성남시 대변인과 경기도 언론비서관을 거쳐 이재명 당대표 시절 지근거리에서 메시지를 총괄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발탁 배경은 이재명 가치와 계양의 미래를 이어갈 적임자로서 상징성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천시장을 지낸 5선의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와 연수갑 탈환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최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복당한 송 전 대표는 높은 인지도와 경륜을 바탕으로 인천 전체 보궐선거 판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양을 출마설도 돌았지만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험지 및 격전지인 연수갑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공천 발표로 인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여야의 화력 집중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인적 구성을 통해 인천 지역의 압승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29일 일괄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 출정식을 이곳 당대표 회의실에서 합니다. 아직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아서 공석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라도 예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은 말씀드린 대로 전략공천입니다.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전략공관위에서 심사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29일 이전에 몇몇 지역을 발표할까 합니다. 29일 이전에 발표하는 아직 현역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지역은 예상 후보자일 것이고 공석이 된 자리는 그 후보가 당무위를 거치면 확정이 되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예상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략공관위에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예정자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1호가 될 텐데요. 그것은 황희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불법 계엄과 내란 극복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더 깊어진 민주주의, 더 넓어진 민주주의를 과연 실현할 수 있는 정당,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날이 갈수록 탄탄하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큰 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또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 과연 누구이냐라는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또 아울러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민주당이 1호로 재보궐선거에 인재 영입한 우리 전태진 후보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쭉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변호사 활동도 아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오신 분입니다. 울산 하면은 울산 남구갑 하면은 이번 재보궐선거 중에서도
가장 민주당에서는 험지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험지에 나갈 수 있는 우리 후보 전태진 후보가 상당히 능력도 있고 뛰어난 경력과 이런 스펙을 갖췄는데요. 이 인재 영입 1호에 대한 울산 남구의 전략공관위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가장 험지에 가장 뛰어나고 참신한 후보를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인재 영입 1호로 발굴한 우리 전태진 후보를 전략공관위원회에서는 가장 험지고 그러긴 하지만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 울산 남구 갑에 배치해 줄 것을 당과 정책위 대표님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략공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를 오늘 공개하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 갑 김상욱 의원이 의원직 사퇴할 경우 공석이 될 그 자리에는 전태진 변호사, 우리 당 인재 영입 1호 전태진 변호사를 공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당무위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예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인재 영입, 내부 발탁,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명망 있는 당내 인사 배치, 재배치가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재 영입, 내부 발탁, 그리고 당내 명망 있는 인사 재배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의 승리와 함께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 보탬이 되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지방선거에 보탬이 되고 지방선거는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보탬이 되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만. 질문이 우리 모니터 이승주 기자. 네, 대표님 이승주입니다. 그럼 전략공천 발표 마무리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 공천과 함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윤곽은 다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딱 찍어서 며칠까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또한 지방선거 공천처럼 전광석화처럼 가장 빠르게 공천할 것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먼저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더 받으시겠습니까? 예. 경향신문의 허진무 기자입니다.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 대표님 일정도 왔던데 공천에 대해서 당내 찬반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도 같이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저 뒤쪽에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마이크를 갖다 드려. 네. 비례대표 후순위라기보다는 기존에 당내 신망이 높고
또 명망이 있고 또 당에 선당후사 헌신을 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강원도 도지사에서 유력한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강원도에서도 이광재 전 의원을 안타깝게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호 후보 지지율 견인하는데도 이광재 전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대표님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한번 네. 예. 예, 대표님 한겨레 김채용 기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평택 을 지역을 포함해서 전 지역 공천 그대로 방침 그대로인지만 여쭙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신재현 의원 손 계속 들어서 지금 신재현 기자. 좌절을 당했는데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 신재현 기자. 네, 저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선당후사를 하신 인물이라고 좀 거론을 하는데 그러면은 송 전 대표는 하남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송 전 대표도 좀 공천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답변이 단답형에서 이제 마치고 다음 일정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예. 아까 우리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울산을 험지라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울산도 이제 험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도 파란 바람이 일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대가 많고 김상욱 의원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시민들이 반겨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로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여러 번 과거에 다녔었는데 이런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더 이상 민주당의 험지는 아니고 이제는 뭔가 민주당의 구슬땀을 흘린 그런 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의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을 종횡무진 기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보령에 갔다 왔는데요. 같이 동행한 기자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그 대천항 수산시장, 건어물 시장 이렇게 가봤는데 실제로 상인들이 저나 박수현 예비후보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그대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눈가의 미소와 입가의 미소 이런 걸 보면 그것은 그냥 예의 차원에서 보이는 그런 미소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저희가 또 욕지도로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욕지도 아침에 선상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이처럼 보통 흔히들 일정이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은 일, 그리고 그동안 관례에 따른 반복되는 옛날 방식을 탈피해서 창의적 상상력이 넘치는 그러한 일정과 메시지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착붙 공약에서 보듯이 예전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 공천과 걸맞는 상향식 공약을 그 방식에서도 참신하게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국민들 생활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소구력 있는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6.3 지방선거 민주당의 지금 하고 있는 지방선거 일정이나 내용이나 공약이나 행보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과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받고 저희는 싶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국민들이 무릎을 치면서 역시 민주당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일정 때문에 딱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